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기 과열지구를 부활시킨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20%포인트 이상 세율이 더 가산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청약 가점이 크게 늘어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등의 불법 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단속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해당 공무원은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 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서민은 세금을 더 적게 낼 전망입니다. 정부가 연간 750만 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높인 12%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위례와 경기도 과천, 그리고 화성 동탄의 그린벨트 등을 풀어 신혼부부를 겨냥한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5만여 가구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 물량은 일반 저소득 청약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바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강도 종합 대책이 담겨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라는 정부의 좀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대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속해져 있는지 오늘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테니까요.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발빠르게 체크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 내용부터 오늘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새 정부의 대책 속에 이 초고강도 규제책이 실려 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좀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좀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자, 8월 2일 부동산 대책. 자, 주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주택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소유자 보호를 우선의 가치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 일단 크게 이제 5가지 요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부분하고요. 실소유자 중심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 자, 그리고 투기적
주택 수요 조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부분,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을 정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좀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우선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세 개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폭을 넓혔는데 일단 조정 대상 지역 있고 투기 과열 지역 있고 투기 지역으로 각각 이제 묶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상담 끝나고 나서 상담 중간에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좀 정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는 부분하고요.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기 수요에 대한 유입을 좀 차단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과열 지역은 도시 재생 뉴딜에 선정해서 이제 제외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방안 같은 데서는요, 일단 양도소득세를 좀 강화하는 부분하고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해서 2주택자 기본세율을 10% 그리고 3주택자는 20%를 늘리는 부분이 생겨나는데, 자, 이런 부분을 실제 세액 계산을 해보면요, 한 10% 정도 늘어나는 게 세금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1,100 정도로 10%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 나올 것이냐 대충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 나올 세금이 한 1,500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 정도 된다 3주택자일 경우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내야 될 세금이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인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오는 그런 세금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는 강화 부분도 굉장히 조금 강력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주택자 및 과열 지역에 대한 금융 규제를 이제 강화하는 부분, 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부분까지 이제 깃들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투기적 수요, 주택 수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자금 조달 계획 등 신고 의무화, 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제도 도입, 또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불법 전매 처벌 규정 강화. 그래서 투기적인 수요를 좀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는 부분하고요. 상대적으로 또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은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수도권 주택 수급 전망 및 향후 택지를 좀 확보하겠다는 부분하고 주택 공급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택지 지구를 좀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좀 서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소유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을 정부를 합니다. 그래서 청약제도 개편해가지고 1순위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금 이렇게 강화하는 부분하고요. 지방 민간 택지 전매 제한 기간 설정하고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를 좀 개선하는. 자, 이렇게 크게 이제 5가지 테마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투기 수요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라는 부분하고요. 또 양도세라든지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제재를 지금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투기 지역에 대한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지금 가해질 것인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책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말 초고강도 대책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좀 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이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 그 부분 저희 잠시 후에 2부에 또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대기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미사에 있는 센트럴자인데요. 네. 고덕하고 같은 올해 취득을 2개 했어요. 고덕 3단지 조합원가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취득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생겨가지고 네. 여기는 언제 정도의 매도 시점이 언젠가. 아, 네. 예, 예. 지금 이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고덕 3단지 아파트 조합원권을 좀 같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네네. 개를 모두 가지고 있자니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은데 네. 고속도로 말합시다. 네, 자세하게 전문가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지금 두 개의 분양권을 갖고 계시네요. 아, 예, 지금 입주했어요. 저희가 여기는. 예. 어디요? 자이는 입주했어요. 아, 센트럴 자이는 입주를 했어요. 네. 자, 일단 고덕 그라시움하고 아니, 그러시면 아니라 3단지. 3단지? 네. 아, 3단지. 그라시움 아니고 이제 고덕 3단지에 네, 대한 그거- 분양권을 갖고 계시고, 네, 네. 예, 그리고 미사 강변 자이 리버뷰 저 위쪽에 있는 거죠? 센트럴 자이. 예, 센트럴 자이. 하나고등학교 앞에. 센트럴 자이 같으면 요 아래쪽인데, 예, 하나고등학교 앞에. 아, 하나고등학교 앞에. 자, 일단 여기 입주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입주를 하셨어요? 네, 네. 예. 자, 살기가 어떤가요? 쾌적하고 너무 좋지요. 쾌적하고 좋아요? 조성이 잘 됐고. 네. 예. 자, 일단은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 지금 몇 평의 시세가 어느 정도 하던가요? 지금 8억 호가하는 것 같은데요. 몇 평 정도, 몇 평이죠? 26A 37평형. 37평. 예. 예. 그게 얼마라고요? 8억 호가하는 것 같아요. 8억이요? 예, 예. 37평짜리가 지금 8억까지 올랐어요? 네네. 그래요?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평형대가 37평이 맞아요? 네, 맞아요. 96A. 아, 그래요? 네. 자, 여기 살고 계시고, 네. 나중에 고덕 3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아, 제가 지금 같은 해 두 개를 취득했기 때문에 예. 제가 세금, 양도세, 이런 세금을 감면하려면 실거주 목적용인데 실거주가 2년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랑 여기랑 비교할 때 어떤가. 여기를 그럼 팔아야 돼요. 제가 세금을 안 내려면.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전망이 좋으면 또 이렇게 조금 피해가는 방법을 해가지고 어떤가 싶고 3단지는 좀 어떤가. 일단 둘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더 이제 비중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것을 얘기를 한다면 네. 솔직히는 이제 고덕동 쪽을 아무래도 더 점수를 주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네. 자, 일단은 미사 강변, 그러니까 하남 에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좀 앞으로의 장점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네, 일단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고덕지구에 대한 아파트의 문턱은 뛰어넘지를 못해요. 일단은.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가격에 이제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면 사실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럼 지하철 정도 들어올 때 한 2년 있다요? 그렇죠. 응. 예. 자, 그게 아니면은 일단 세금 계산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이제 비과세 여건을 갖춘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네네네. 분양권 상태라면은? 예, 그러니까 거기 준공 시점에 제가 팔아야 돼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예, 예, 그러면 이제 지하철역 들어서는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제일 낫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도세 강화, 지금 이제 어저께 나온 이제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세금을 만약 낸다면, 네. 그죠? 예, 양도세가 이제 1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시행이거든요.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세금이 발생이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에 매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예, 그리고 네. 지금 앞으로 왜 이제 근데 진짜 고덕지구를 네. 예, 거기 말씀 더- 25평이어서 예. 거기가 작아서 입주하기가 좀 그래서 이걸 팔고 그럼 제가 고덕을 다시 84를 사야 되나 아니면 잠실로 가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고덕의 장점으로 따진다면요. 네. 워낙 교육이라든지 또 주거 환경 여러 가지 측면이 잘 돼 있는 게 이제 고덕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이쪽이 이제 명일동인데 명일동 같은 학군이 굉장히 조금 잘 발달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살고는 싶은데 워낙 지금 노후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서
네네. 조금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 겸 이제 교육 겸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상일동역 근처에 이제 고덕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새 거면서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교육까지도 같이 서려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사실 이쪽 그 강동에서는 완전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3단지 같은 경우가.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가격은 최하 빠지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이제 높은 상승 가치를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남 미사지구가 워낙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금액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구 올라서기는 어려워요. 내가 가격이 이렇게 마구 뛰려면 내 근처에 더 오히려 비싼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일단 가장 이제 비싼 아파트가 된 것이고 이걸 뛰어넘으려면 이제 그 송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격이 상승이 될 거예요. 그럼 둔천이 올라가면서 둔천주공이 가격이 많이 뛰게 된다면 당연히 이쪽도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그 지하철역 이제 9호선이 또 연장 개통되게 된다면 네네. 그거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만 하겠죠. 그럼 84를 다시 거기 25 내비도 84를 사는 거는 괜찮네요. 팔고. 네. 일단은 그거는 사실 그 항상 제일 먼저 가격이 뛰는 거는 25평 아파트가 먼저 뛰어요. 네네네. 30평대보다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뭐 84제곱미터인 30평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는 그건 입주 시점에 이걸 매도하고 이제 그거를 산다. 네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네네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세금 문제 때문에 2주택에 대한 이 고민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 미래 가치는 고덕 쪽에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전문가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발표되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 관련된 부분도 궁금한 점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중량구 상봉동이요. 네, 예, 그 현대 프리미어 앵코라고 주상복합이 있어요. 네, 48평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조금 저평가돼가지고 가격이 조금 아직 안 올라서 네.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세를 줬어요. 네, 세를 주고. 자,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현대 프리미어 엠코 아파트 48평형. 자, 생각만큼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아서 과연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금 예, 거기가 좀 너무 걱정이 돼서요. 예. 그래요? 예. 자, 중랑구 상봉동 예. 에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예. 그 이름이 상봉 프리미어 엠코 예. 라고 했고 48평이라고 하셨고 예. 자, 이 위치가 지금 망우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또 상봉역하고도 멀지 않고요. 예. 자, 이 상태 지금 48평인데 금액이 현재 얼마 정도 하죠? 지금 대중은 없는데요. 7억 선에서 7억 2, 3천 이렇게. 자, 48평인데 7억대라 조금 불만인 거죠. 예. 이 정도 아무래도. 되면은 사실 뭐 10억까지는 아니라도 예. 그래도 최소한 8억 이상 정도는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최근 이제 그 2013년도에 입주한 한 500세대 정도 된 주상복합 아파트란 말이에요. 예. 살기도 너무 편하죠. 근처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그 홈플러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지? 라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걱정돼서 전화하셨는데 예. 파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상 이렇게 제가 지적 편집도 이렇게 보니까 예. 이렇게 근처에 상봉역 근처라든지 망우역 근처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런 상업지역에 계속해서 이런 주상복합 형태의 어떤 그 주거가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고 들어서게 된다면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현재가 왜 가격이 이렇게 뛰지 않냐면 전체적으로 중랑구라는 영역이 이제 집값 자체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 동네예요. 예, 예. 근데 어느 지역마다 좀 초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인기를 못 누렸는데 이렇게 주상복합이 됐든 어떤 형태의 새 아파트들이 대거 이렇게 많이 등장하면서 또 여기처럼 더블 역세권이면서 이제 7호선 같은 경우 이제 강남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7호선을 타고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집값들이 너무 비싸졌어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사는 것보다는 조금씩 더 위로 번져서 집을 찾다 보면 여기만한 데가 너무 괜찮다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작은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요 근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발이 영역이 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 약간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큰 횃불로 변하거든요. 그럼 강남에서 봤을 때, 저기가 뭐지? 하고서 이렇게 와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요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지금 집값이 조금 싼 듯 하더라도요, 약간 가격 상승의 여지는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기다리는 거 하고, 예. 근데 이제 얼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 단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상복합이라는 예. 부분이라는 게 예. 사실 그 단점적인 부분이 이제 크게 있다면 이제 관리비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전용 면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테라스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예. 전용 면적은 조금 작습니다. 예. 예, 작아요. 그리고 이제 환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조 시스템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환풍과 이런 부분들이 그냥 판상의 아파트처럼 크질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단점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여기뿐 아니라 어느 주상복합 아파트라도 특별한 지역 아니고서는 가격이 이렇게 마구 이렇게 뛰어가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제 예상으로는 대략 한 8억 정도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거로 보이지만 그 이상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처 주변 시세까지 다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예. 이렇게 48평이라도 지금 방이 그 3개 아닌가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48평 같은 경우는 방이 뭐 4개 정도에다가 여러 가지 전용 면적이 굉장히 좀 넓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48평이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냥 30평대 아파트 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남들은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판상의 아파트 새 거에 준하는 30평대 후반 정도에 되는 아파트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가격이 평가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또 전세 금액으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7억인데 전세 금액은 지금 얼마 정도 하죠? 5억 5천. 5억 5천이죠. 예. 그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전세 비율이 한 75% 정도 돼요. 가장 네. 평균적인 전세 비율인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선호도가 높다라고 생각한다면 전세 비율은 이미 6억이 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이 크게 뛰어오르지는 않은 대신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여지는 있다. 그래서 지금 2013년이니까 4년 차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요 근처 개발 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급하게 파실 이유가 아니라면 파실 왜냐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집이 더 하나가 있거든요. 어디 쪽이에요? 그 목동의 신대 4단지요. 묵동의 신대 4단지요? 예, 그 이편하세서 저기 대립 아파트 네. 대건축 들어왔던데 바로 옆에요. 거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4단지를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아,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천상은 딱 예. 시점이 그 일시적 2주택 상태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매입을 한 시점으로 해서 3년 이내에 지금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파시는 시점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3년 됐거든요. 3년이 넘었거든요,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작년 12월 달에 구입했어요. 자, 작년 12월 때 구입을 했잖아요. 묵동에 예. 있는 집은. 예. 예,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6년 12월이니까 2019년 12월 안에 예. 요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는, 그러면,
그 4단지 거는 괜찮아요, 선생님? 4단지 건 괜찮거든요. 일단 가본 적은 묵동이라는 지역 자체가요. 예.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지금 전보다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전철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아, 거기 4단지요? 예, 왜냐하면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제가 3억에 초반에 샀는데 2억 7천 전세를. 예, 그러니까 전세 금액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좀 예.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쪽 지역은. 그래요? 예, 그래서 선생님, 거기는 지금 잘 마지막 사셨다 때는 생각합니다. 저기 상봉동 앵콜을 하는 게 낫네요. 매도를 먼저 하는 게 낫네요. 그렇죠. 예. 네, 이거를 매도하는 게 정답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매도는 하시되 이 목표가액 8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매도 시기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제가 갈매동에 네, 구리시 갈매동 아이파크 34평형 분양받아서 갖고 있고요. 네, 또 의왕시 오전동에 네, 한승 아파트라고 또 그건 네, 가족 명의로 하나 있는데 네, 그 전망을 좀 궁금해가지고 네. 보유를 해야 되는지. 예. 지금 두 개의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명의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구리 네. 갈매동의 이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 34평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네. 경기 의왕시의 오전동에 위치한 한진 아파트 또 하나 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아파트의 향후 전망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차근차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구리 갈매지구 네. 그리고 의왕 오전동에 있는 한진 해모로 아파트. 자, 요 두 개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걸 계속 보유를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 그 당장은 어저께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으니까 네. 자, 거기에 따른다면은 그 경기도 수도권에 네. 조정 대상 구역이 이제 몇 군데가 생겨났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구역 같은 경우라면은 양도세가 10%가 이제 또 강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처해졌는데 네.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사는 거나 파는 거나 큰 무리가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리나 의왕이나가 다 지금 아까 얘기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실거주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뭐 매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좀 일단 보유를 해도 괜찮은 큰 영역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작은 영역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우선 이제 구리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네. 이 구리 갈매 지역 이렇습니다. 지금 구리 갈매 지역이 이제 여기죠. 좀 별내 신도시 저 아래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네. 자, 이쪽이 지금 이 상봉이라든지 이쪽 망우라든지 이쪽에서 약간 벗어난 쪽 지역에 이제 새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죠? 네. 자, 일단은 교통으로 따진다면 경춘선을 타고선 이렇게 조금만 더 간다면 7호선을 타고서 또 강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 또 시내 중심 강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큰 영역으로 봐서는 지금 인기가 한참 좋은 다산 신도시, 예,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산 신도시가 남양주인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구역으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네. 그런 측면에서 구리면서 또 이제 교통계획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입주 때 돼서는 꽤나 인기를 좀 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갖고 계신 게 갈매역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파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내년 초에 입주 예정인데 일단은 여기서도 지하철역하고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시세가 이제 더 높아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고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초역세권에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더 많이 그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요 기분 좋게 보유를 하셔야 되고 또 뭐 입주 시점에 매도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한 몇 년 정도는 더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사실은 그 전에 지금 대표님이랑 통화하고 계약한 거거든요. 아 저랑 통화하고 이거를 사셨어요? 네, 그래서 1년 있다가 전화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전화를 다시 한번 드린 거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아 그랬어요? 그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방송 보시고 그래서 저 확인하고 또 매입하고 그죠? 네. 또 기다렸다가 제가 또 1년 후에 한번 지켜보시자고 얘기했을 때 또 지금처럼 제가 더 좋은 의견을 드렸으니까 또 이제 보유를 하시게 되고. 그때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은 그게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예측한 대로 제가 분명히 그때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맞아요.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기억에.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분명히 다산보다 더 유리한 국면이 있으니까 계속 좀 보유를 하시고 1년 후쯤에서 다시 연락을 주라고 하셨는데 또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죠? 네, 네, 지금도 맞아요. 기분 좋게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파시면 안 돼요. 후회하실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의왕에 있는 이제 의왕 쪽으로 가보죠. 네. 예. 이거 지도를 자,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의왕 오전동이라고 했죠? 네네네. 예. 자, 여기서 이제 오전동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치면 저희가 거기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계세요?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백운밸리라고 해서 네, 백운 백운. 쪽으로 이사가요. 예. 근데 이제 백운밸리가 실거주인데 네. 오전동을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서 전세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2주택인 상태잖아요. 앞으로 제 명의가 아니고요. 저는 1주택이고 예.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 명의거든요. 아버님 명이에요. 네. 근데 어. 아버님은 빌라도 있고 예. 그 오전동 한진 그것도 있고 예. 또 이제 저기 백운밸리도 분양받으신 상태예요. 아, 그래. 여러 개를 또 근처에서 하셨네요. 예, 일단 백운밸리는 향후 전망이 괜찮고요. 네. 예. 지금 오전동 같은 경우,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가요. 네. 이렇게 입지상으로 보면은, 옆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네네. 예. 여기가 의외로 전세 비율이 굉장히 센 곳들이에요. 여기 있는 아파트가. 네. 집값에 비해서. 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금액하고 매매 금액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곳 중에서 네. 실소유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 아파트 단지들이 좀 모여 있는 곳들은요 절대 전세 금액이 빠져나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세를 끼고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둬도 입주를 만약 안 하실 때 된다면 그때 돼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세법적으로는 뭐 3년 안에 뭐 일석 2주택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든지 그 정도로 해서도 3년 안까지는 좀 놔둬도 되실 정도의 그 아파트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급하게 파시지 않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백운밸리 같은 경우 백운호수 근처에 있는 곳에 이제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그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금액도 이제 많이 높은 편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프리미엄까지 올라 있거든요. 네, 프리미엄이 자, 붙더라고요. 예.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근처에 특히 이제 그 평촌이나 이쪽에 이제 오래된 도심지가 살기도 너무 편하고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새 아파트에 대한 목마름이란 게 굉장히 좀 있었던 곳이고요. 네. 좀 넓게 봐서는 이 그 백운밸리아 영역이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판교 있죠. 네. 판교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차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곳까지 지금 수요자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격이 그래도 판교보다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상승
한다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가격이 현재 모습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역에 새 아파트가 생겨났는데 그 새 아파트의 그 수준이 좀 더 높아지더라라고 한다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좋은 쪽으로 이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놔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빌라가요. 네, 빌라가 빌라요? 89년도 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그 아파트 아니었어요? 한진 해무르 아파트라고 말씀하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아버님 명의로 이제 3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 쪽이요? 배구밀리 분양권까지 3개인 거예요. 백운밸리 분양권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는 그리고 한진 오전동에 갖고 있고, 빌라를 갖고 있어요? 그 전에 빌라 오래된 거 하나 있거든요. 89년도에 지어진 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호계 3동의 재건축이거든요. 또 재건축이에요? 공항 호계 3동. 호계동? 예, 근데 뭐부터 팔아야 그 세금을 많이 안 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은 빌라를 빨리 팔라고 하던데. 아니 빌라도 현재 모습하고 네. 향후에 이제 실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가격 상승 여건을 이제 들여다보는 게 맞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다주택일 경우에 세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제일 나중에 파는 게 이제 정석이고요. 그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팔 때 이제 매도 시점 이거는 이제 지금 빌라 같은 경우 사업 기간 속도에 따라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는 좀 정해봐야 될 문제 같거든요. 그거 나중에 세미나 가서 한번 상담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좀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저희 수고하세요. 방송 통해서 이렇게 또 아파트 수익을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참 보람찬데요. 좀 고민하셨던 구리 갈매동의 아이파크 더 기분 좋게 가져가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이렇게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이 상담했던 시청자분처럼 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 어떤 걸 좀 먼저 팔아야 하나요? 더 가져가야 하나요? 이런 부분 좀 복잡한 내용들 저희 방송 시간에는 다 해결해드리지 못하지만 또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오프라인 세미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자, 지금처럼 뭐 세금에 대한 부분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 세금도 터치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 세 가지 큰 주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그거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타이밍 읽기라는 부분을 주제로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거하고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히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정부에서 계속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움직인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종목별 투자 스킬을 어떤 식으로 해야 정말 재테크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니까요. 세 가지 주제가 아마 여러분 이 무더위에 답답한 것들을 다 날려줄 수 있는 피서라는 마인드로 한번 세미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는 지금 같은 혼란기에는 꼭 이런 전문가의 좀 도움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세미나 이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신청하시고 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투기 과열지구가 부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좀 관리해서 투기를 근절하겠다라는 정부의 뜻인데요. 자, 투기 과열지구 과연 어떻게 좀 조정이 됐는지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대표님과 들여다볼까요? 자, 이렇게 규제 내용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각각 그 지역 내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규제에 따른다라는 부분으로 조금씩 이제 강화의 그 강도가 이제 틀려집니다.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을 한다면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고 추가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이기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서울 25개 구 그리고 과천 그리고 세종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요. 서울의 25개 구하고 그다음에 과천 그리고 세종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자, 투기 지역 같은 경우라면은 서울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 그리고 세종시만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좀 폭넓게 조정 대상 지역을 한다면 이 서울을 다 아우르는 부분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과천에 플러스해서 고양, 남양주, 하남, 성남, 동탄, 광명까지 포함되는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역은 이렇게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구역 과천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있는 곳 또 세종시 이렇게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어떤 그 세제 개편안이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어제 발표된 내용이 부동산 그 주택 안정화 대책이라는 부분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건 시행령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세제 개편안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 부분은 국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내년 세금부터 이제 변경된 상황으로 이제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시행 일자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2년 거주 2년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8월 3일 취득한 집부터 해가지고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양권 전매 시에 양도소득세를 50% 적용하는 부분은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을 합니다. 청약이라는 부분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었다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이제 좀 강화되는 부분, 가점제 적용도 이제 확대되는 부분, 또 오피스텔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지역거주자 우선해서 20%를 분양해야 되는 의무 조건이 생기는 게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되는 부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죠. 자, 여기 안에서는 LTV, DTI 40% 적용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재건축 틀립니다. 내용은 정확히 들어가면 재개발 등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안에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니까 관리 처분 이후에 대한 전매 제한을 얘기하고 그 이전은 상관은 없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생겨나죠. 어쨌든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다라면 무조건 양도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요 또 좀 서울 안에서도 이제 11개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차주당 한 건이 아니고요. 세대당 한 건입니다. 같이 이렇게 부부라든지 또 같이 세대가 살게 된다면요. 한 건만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강화됐으니까요. 요걸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세미나에 오시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으로 조금 부연 설명이죠. 좀 이거에 따른 다른 효과가 어떤 식으로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세금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 시행 일자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저희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가지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드렸는데요. 네. 수원시 건성구 평동 동남아파트 24평형 보유하고 있는데 네. 매도 시점이랑요. 강서구 염창동의 이편한 세상 분양권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수원시 권선구 이 평동의 동남아파트에는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세줬어요. 네, 두 개 다 이제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수원 권성구 평동의 동남아파트 34평형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어서 강서구 염창동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자, 전문가의 의견 이 두 가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수원시 권성구 평동 네, 하면 바로 수원역 옆에 있는 아파트죠. 동남 아파트. 네네, 예, 여기에 99년에 입주한 그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네네, 자, 여기 또 그 평형대도 이제 25평이에요. 네네, 자, 소형에서 이제 대형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도 굉장히 조금 높게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희소 가치가 높은 게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에요. 네, 근데 워낙 그 수원역하고 가까이 있고 네, 이 수원역 근처에 있는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계속해서 가격은 꾸준히 조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집이 네. 좀 오래된 노후됐다는 단점은 있지만 네, 수원역이라는 영역 자체가 워낙 그 업그레이드 된 게 지금 환승센터까지 이렇게 좀 돼가지고고요. 네, 교통이 너무 편리해졌거든요. 네네, 자, 이걸 뭐로 이제 비유를 뭐하고 비교해 보면 좋냐면 네, 여기는 이제 수원역이잖아요. 네, 서울역을 많이 비교를 해 본다면 네, 서울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그 재개발돼서 이렇게 생겨났는데 네, 거기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만큼 역 중심으로 인해서 네. 그냥 교통도 교통이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다 이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서울역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다는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이게 뛰더라 이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여기를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겠죠. 네네, 예, 그럼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염창동에 있는 그 신규 아파트를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는데 네네, 그게 지금 염창역하고 등촌역 사이에 있는 거죠. 네네, 예. 거기는 굉장히 현재 그 몇 평에 지금 얼마 정도 해요? 분양받은 건데요. 예. 28평, 9평 정도 되고요. 예. 분양가가 6억 3천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죠? 지금 그 조합원 거만 거래가 가능해서요. 네. 거래 가격 보니까 34평형이 네. 6억 8천에 분양을 했는데 네. 7억 8천까지 거래가 됐더라고요. 7억 8천까지. 네, 자, 일단은 그 이쪽이 왜 좋냐 하면 위치가 이제 염창역하고 등촌역 사이에 있거든요. 네네, 염창 1주택 재건축된 곳이에요. 아파트예요. 네네, 한 5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자, 이 근처에 아파트가 새 거가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이쪽 지역에 살기도 좋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지하철 9호선이라는 부분 하고요. 네, 또 저쪽에 그 왼쪽에 이제 마곡지구가 막 입주를 하면서 네, 그쪽에 실거주자들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마곡지구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로 많이 넘어와요.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새 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아파트 가격이 일단은 네. 8억은 무난히 넘게 되고요. 34평 기준이요? 예,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아, 네네. 예, 그래서 그게 만약 뭐 8억 중반까지 가냐 아니면 9억까지 갈 것이냐는 네. 그때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네네. 입주때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는. 그럼 인기가 등기를 굉장히 사야 좋을 된다는 겁니다. 거죠?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개 다 좋은 투자처를 좀 물색을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좋은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실거주용으로도 그리고 투자용으로도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상담 내용 주신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780님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송파구 문정동의 136번지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투자 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재건축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송파구 문정동의 136번지 재건축 주택을 지금 현재 소유 중이신데 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 지금 송파구 문정동에 재건축 단지죠.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재건축. 여기가 재개발일 수도 있는데 좀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입지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일단 문정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 그리고 장지역 근처에 파인타운 아파트 그리고 위례 신도시 이런 거대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된다면 이런 아파트 못지않게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또 여기에 실거주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의 전망은 밝다.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어저께 부동산 대책을 마련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양도를 아예 이제 차단을 시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팔 수가 있다면 사실은 파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있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물건 평가 나중에 평가될 수 있는 예상 금액, 그죠? 그리고 현재 이제 붙은 이제 프리미엄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향후에 얼마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쪽을 좀 분석해본 바로는 피가 이미 많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사업이 뭐 중간 또 막바지 이르러 가지고 사업이 금방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아직도 시간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는 내 투자금에 대한 시간 낭비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매도하고 나오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좀 많은 피가 붙어 있고 그리고 대책들이 시행되기 전에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렇게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늘 상담 다 못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무료 세미나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논현역 근처에서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처와 관련된 부분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예약 문의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안내와 더불어서 예약 접수까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세미나 예약해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상담 전화도 저희 계속 이 번호로 열어두겠습니다. 세미나 참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